볼게요. 우리가 오늘 그 7번째 날부터 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요거 하나는 하고 이렇게 진도 나갈 거라고 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필기는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6번째 날 부분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6번째 날에 필기할 땐 많죠. 그 부분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길게 하진 않고요. 아주 짧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접속사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접속사? 접속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접속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쪽에다가 내가 주어 동사를 추가적으로 더 적을 테야, 이건 거죠. 그러면 이 접속사에 대한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그 어딘가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한 번 더 있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 결국에 이 공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야야야, 근데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등, 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종, 속 접속사, 이렇게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했던 것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등, 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and, or, but을 가지고 요 병렬 구조, 요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요거 이야기했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렇게 명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죠?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암기하라. 요거 명사절.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 명사절에 해당하는 애들을 가지고 막 그 보기를 만들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너 that을 쓸 거야, what을 쓸 거야? 뭐 that을 쓸 거야? 아니 if나 whether 쓸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던지고 복합관계 대명사 막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 형용사절이라는 게 있었잖아. 이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 이게 바로 관계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사절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니까 뭐 추가적인 정보라서 의미 정도만 잘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뭐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쓱 넘어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쓱 넘어갔던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관계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슬쩍 이렇게 이런 거야 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고 살짝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바로 관계사야. 관계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본 개념이 뭐냐? 관계사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야. 관계사는 여기 A라는 문장이 있어. A는 문장입니다. 문장이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 문장이니까 당연히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거야. 그죠? 여기 B라는 문장이 있어요. B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B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어. 얘도 문장이야. 문장이다 보니까 뭐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합쳐봐 라고 하면 두 개를 그냥 합치기만 할 거면 뭐가 필요하다? 그냥 접속사만 있으면 두 개를 합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연결만 한 거잖아. 그냥 여느 접속사들과 전혀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A라는 문장의 특정 부분과, 이 특정 부분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A의 특정 부분과 B라는 문장의 특정 부분이 같은 거야. 이 두 개가 똑같아. 즉 다시 말해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사이에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야. 두 문장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 근데 영어는 뭐 싫어해?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것 중에 뒤에 있는 녀석, 요 뒤에 있는 녀석을 없애는 거지. 없애버려.
그런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를 요 뒤에다가 옮겨 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없어진 녀석, 이 녀석 있잖아. 요 녀석, 요 없어진 녀석이 좀 서운할 테니 이 접속사와 요 없어진 녀석을 합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결합한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없어진 녀석, 똑같아서 없어진 녀석이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 첫 번째 얘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연두색 부분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없어진 부분이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하여 이 접속사랑 명사랑 합쳐진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 접속사와 사라진 부사가 합쳐지게 되니까 이것이 관계 부사가 되는 거다. 오케이?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관계 대명사의 뒤쪽으로는 빠진 명사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죠? 이 명사를 빼다가 이 명사가 빠진 거잖아. 그죠? 당연히 명사가 빠져 있는 거고, 그 빠진 명사가 여기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인 거니까. 그럼 얘는 부사가 나온 거잖아. 근데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부사는 그다지 중요하다? 아니, 그냥 뭐 의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사는 추가적인 정보일 뿐인 거야. 그러니 여기서 이제 부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빠진 명사 있다 없다? 이 부분에서는 빠진 명사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너희가 중학교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완전한 문장, 뭐 불완전한 문장, 뭐 완전 불완전 뭐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완전이냐 불완전이라는 개념보다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 완전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빠진 명사가 있냐 없냐. 이게 조금 더 직감적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빠진 명사가 있니 없니. 됐죠? 일단 개념상으로 이걸 기억해주세요. 개념상으로. 됐죠?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 정말 중요한 거. 관계사가 뭐라고? 요거라고. 관계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요거라고. 즉 무슨 말이냐?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라고? 형용사절이다. 얘가 형용사절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형용사는 뭐합니까? 명사 수식해.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데? 요 녀석.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을 수식해 주는 거다. 됐죠? 그러니까 요 전체, 이 뒤에 것이 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상으로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기만 하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예문 하나만 들어보자고. 야, 쟤 좀 봐봐. Look at the boy. 야, 쟤 좀 봐봐. 저 소년을 좀 봐봐. 썼어잉? 여기 A라는 문장이고요. B라는 문장이 있어. B라는 문장이 있을 때 또 하나의 문장은 뭐냐면 제인이란 아이가 loves him. 제인이 그 남자를 좋아해.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요 A라는 문장에 여기 동사가 있죠.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없는 상태로 나온 거야. 그죠? 동사 있고요. 여기에 loves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동사가 두 개니까 요 두 개를 합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고. 접속사. 됐죠? 그러면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 공통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서의 the boy 라는 부분과 여기서의 him이라는 부분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라고? 얘를 지우라고. 얘를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Jane loves 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가 갖다 붙여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와 동시에 여기 사라진 녀석 있잖아요. 힘. 요 힘을 여기다가 더해라. 대명사가 사라진 거니까. 접속사랑 대명사랑 합쳐진 꼴이 된다고요. 됐니?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드디어 접속사 플러스 명사, 관계, 대명사가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요 전체가 얘가 뭐 한다고? 요 앞에 있는 보이를 수식한다고. 됐죠? 이게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A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는 거지. A라는 문장이 있어. 근데 A가 물어보는 거야. Do you know
the place. Do you know the place? 너 저 장소, house 씁시다. 좀 더 확실하게. Do you know the house? 야, 너 저 집 알아? 저 있잖아, 저 집이. 그 집 알아? B가 말하는 것이. B가 말하는 게 B라는 문장이 있어요. B라는 문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탐이라는 애가 아까 그 사랑받던 그 탐, 아니구나. 탐 없었구나. 미안해. 맨날 탐을 써가지고. 탐이라는 애가 was born. 탐 was born. 탐이 태어났잖아. 거기서. 탐이 거기 태어났잖아. 이렇게 문장을 쓴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 no 동사 있어요. 여기 was born 동사 있어요. 동사 두 개야. 두 개 합쳐. 뭐? 접속사. 하나 필요해.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지.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the house가 there이 되는 거죠. 이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녀석, 요 남아있는 Tom was born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런데 하고 나서 요 공통되는 부분이잖아요. 요거. 공통되는 부분을 없애라고 했으니 이 대어를 어디다 합쳐라? 여기다가 부사로 합쳐줘라. 그럼 접속사랑 부사랑 합쳐지네?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바로 관계에 부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관계 부사는 뭐 한다? 전체 가 앞에 있는 house를 수식해준다. 됐어요? 확인. 뭘 확인해야 돼? 여기 관계 대명사가 나올 자리 뒤를 보니까 제인 loves 이 뒤에 명사가 빠져 있네요. 됐죠? 여기는 Tom was born. 탐이 태어났어요. 빠진 명사는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 관계 부사가 나오는 것이냐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더라.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여기는 이해의 영역이죠. 여기는 암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 자, 순서를 잘 보시면 항상 모든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뭐부터 했어? 무조건 동사부터. 동사. 그런 다음에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접속사. 그런 다음에 공통 부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요 이름이잖아. 관계사.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일단 두 개니까 접수사 필요하죠. 문장 두 개니까 접수사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공통 부분이 있을 거다. 됐어요? 아주 새롭지 않다고요. 우리가 어떤 뭐 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이런 용어들을 썼을 때 좀 어려운데? 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지 그 이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외우니까 잘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우리는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자고. 관계사잖아. 그러니까 관계사니까 두 문장 사이의 관계, 문장이 두 개야, 접속사. 관계가 있어, 공통부분. 그 공통부분이 명사야, 아니면 부사야. 여기까지 가면 된다고. 어렵지 않다고요. 그죠? 요거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기본이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이걸 해보죠. 첫 번째, 바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관계대명사 쓰잖아. 관계대명사 자리래. 관계대명사 자리. 관계대명사 뭘 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관계대명사의 종류. 관계대명사의 종류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됐죠? 근데 있잖아.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 이렇게 표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지? 자, 채워보세요. 자, 우리 먼저 채울 수 있잖아? 가나 그런 표정을 주면 안 돼? 배웠었잖아, 우리. 기억의 저편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조금 힌트를 드릴까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게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나눠서 여기 세로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요 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이 안에서 앞에 나온 애, 앞에 먼저 간 애, 뭐라 그래? 먼저 간 애, 선행사. 선행사야.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사실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격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거든요. 격. 잘 생각해봐. 우리가 실생활에서 격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까? 잘 안 써, 사실은. 그냥 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해, 우리가 알기에. 격이 뭐냐면 격은 자리야.
자리. 에? 무슨 자리입니까? 요 자리. 오케이? 사라진 명사의 자리. 얘가 주어 자리에서 사라졌냐, 목적어 자리에서 사라졌냐,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격, 목적격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는 격, 여기는 선행사. 자, 채워보세요. 일단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채워보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막 채우잖아? 그럼 그냥 받아쓰기 돼요. 받아쓰기 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 그지? 한번 써보시고, 써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자, 봐봐. 이게 이런 게 있어.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우긴 하거든? 근데 중학교 때 보통 관계대명사 내용이 되게 많아, 사실은. 내용이 되게 길어. 그래서 사실은 관계대명사를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 그 끝이야. 그 한 2달 있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팍 배워. 그 끝이야. 한 2달, 3달 있다가 2학기 돼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배워. 관계대명사 다 쪼개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쭉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어학원 같은 데서 수업을 들을 때에도 관계대명사 내용이 길어. 그러니까 쭉 배우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우잖아.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끊겨. 그럼 우리가 한 번에 쫙 가지 않으면 배우고, 이건 우리의 특징은 뭐야? 항상 리셋을 하잖아. 자고 일어나면 다 이제 우리 순수한 뇌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냥 배운 다음에 다 까먹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저번 시간에 또 기억나지? 그냥 한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 그러니 한 번은 정리하셔야 된다. 이 표도 마찬가지로 표가 있는데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기억을 잘 안 한다,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요거는 써드릴 테니까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그죠? 분위기상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요거. 자, 이렇게 해줄게. 이 격이라는 것도 선행사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사용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자고. 무조건 외우면 잘 기억 안 날 테니까. 그지? 이게 뭐 자리라고 하는 건, 명사, 여기 관계 대명사니까 명사잖아, 명사. 명사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 우리가 맨날 품사랑 문장 소문 시험 보잖아. 그것처럼 명사는 딱 자리가 정해져 있어. 누구 자리? 첫 번째, 주어 자리. 주격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됐죠? 또 하나가 이 명사는 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목적격이 되는 거야. 그럼 가운데 하나 더 있을 것 같죠? 뭐? 소유격이라는 게 있죠.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 이렇게 3가지. 이 3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3개의 자리. 되셨죠? 오케이?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뭐 있을 수 있다? 선행사가 사물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좀 애매할 때도 있어요. 이 사물이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행사가 없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표 채울게. 첫 번째. 요건 쉽죠? 선행사가 사람인데 주격이야. 뭘 써야 돼?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후. 후에 대한 소유격이 뭐예요? 후즈. 이렇게. 선행사에 대한 목적격이 뭡니까? 훔. 근데 여기서 훔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훔이라고 써도 되고 후라고 써도 됩니다. 둘 다 허용을 해요. 괜찮아요. 선행사 사물이야. 선행사 사물인 경우 어떡하죠? 선행사 사물인 경우에는 위치를 씁니다. 선행사가 목적격일 때 경우에도 위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자세하게 배운 친구가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없을 거야. 선행사가 사물인 상태에서 소유격 있잖아. 소유격. 민기, 여기다 뭘 썼어? 후즈 썼지. 잘했어. 후즈를 썼는데 후즈만 되는 거야? 후즈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어떤 것이 있냐면 오브 위치라는 형태가 있어요. 오브 위치가 있어요. 요 부분을 중학교 때 자세하게 안 배워요. 요 부분을. 근데 고등학교 때 이게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물론 수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요 정도까지 다룰 수가 있으니까 여긴 살짝 밑줄 쳐놓으시고요. 내가 좀 이따가 이거 설명해 줄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네모가 있어.
이 네모는 뭐냐? 이건 뭐냐면 선행사 자리에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이 나온 거야. 원래 영어에서는 동물은 3을 취급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이 나오면 애매하잖아. 이 사람에 맞춰야 돼? 동물에 맞춰야 돼? 애매하잖아. 그지? 또 하나, 사람이랑 사물이랑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됐어요? 또 하나, 선행사 자리에 최상급. 이건 색깔 좀 바꿀게요. 최상급 또는 서수 또는 the very, the only. 선행사 자리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오케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who를 쓰기도 애매하고 which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때 뭘 쓴다? 그때 쓰는 게 바로 that인 거예요. 그때 that을 써요. 그리고 that에 대한 소유격은 없어요. that에 대한 목적격은 that이죠.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떤 거 해줘야 되냐? 요 that이라는 녀석은 who나 which 대신에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who, whom, which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at은 여기저기 막 쓸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선행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동호,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what이죠. 여기가 what인 거예요. 됐죠? 동호, what에 대한 소유격은 뭐예요? what의 소유격? 당연하죠. 없으니까. 없어요. what에 대한 소유격이 없어요. 그리고 what에 대한 목적격은 wha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요건 암기예요. 오케이? 자, 이해해야 할 영역이 있고 암기해야 할 영역이 있어. 오케이?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는 거야. 꼭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저걸 외우고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안 돼. 구별하세요. 요건 이해하시고,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색깔로 이해하시고,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 암기 안 하고 어떻게 기억해? 안 되지. 됐죠? 요거 암기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말한 것 중에 요걸 아마 자세히 안 배웠을 걸 라고 했던 것이 뭐냐? 요거라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거든? 요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 요게 중학교 때 나도 막 고등부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중학교 때 제대로 정립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별로 없어. 제대로 배우고 온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다. Look at the house. 야, 저 집 좀 봐봐. 저 집 좀 봐봐. 저 집 좀 봐봐. 그리고 그 집의 지붕이 파란색이에요. 그 집의 지붕이 파란색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집의 지붕이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집의 지붕이, 얘가 주어야. 은, 이가 주어. 그죠? 뭐뭐 이다, 동사야. 그러면 이 문장 써보면 일단 is blue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죠?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그 집의 지붕, 이걸 어떻게 쓸 거냐고요. 그 집의 지붕 어떻게 쓸까? 그 집의 지붕이 저 집, 집이 파란색인 거예요? 아바타야? 그 집의 지붕이죠.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야. 어떻게? 그 집, 그것의 지붕. 어떻게? 첫 번째, its roof. 이렇게 쓰면 되죠. its roof. 여기서 it는 요 하우스를 it으로 받아서 it에 대한 소유격을 쓴 거야.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조금 벌써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who가 있고 of가 있어. 그죠? 자, 봐. it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 소유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면 돼? 뒤에 거의 앞에 거.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또 하나가 the roof of it is blu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괜찮아? 요거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어, 가나. 요거는 뭐냐면 소유를 나타낼 때 탐의 가방 이렇게 쓰면
comes back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요 책상의 다리 어떻게 써? 기본적으로 the desk slacks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어퍼스트로피 S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오브를 씁니까? 원칙으로는 인지 능력이 있는 경우 그냥 사람이라고 합시다 쉽게 사람의 경우는 어퍼스트로피 S를 쓰는 거고 사물의 경우는 오브를 써서 뒤에 거에 앞에 거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썼습니까? 우리는 의인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월트 디즈니 보면 뭐 찻잔 춤추고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경우 쓰는 거야. 그죠? 근데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가면 됐니? 그러면 그 집의 지붕도 the roof of the house 이게 맞는 거죠. 됐니? 더 하우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수로 써준 거고. 가면 됐어요? 됐어요? 지원 됐어? 오케이? 됐죠? 그럼 봐봐. 주고 첫 번째 문장을 보잖아. 잘 봐. 여기에 동사 있다. 여기 동사 있어. 동사 두 개야. 그런데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the house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it라고 하는 부분이 일치된단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 누구 자리야? 소유격 자리죠. 그래서 이 문장을 완성하면 어떻게 되니?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되죠. Look at the house. 얘가 사라지는 거야.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whose roof is blue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나마 너희가 중학교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런데 얘 볼까? 얘도 볼게. the roof of it이야. 맞니? 그러면 동사가 두 개. 그런데 공통되는 부분이 the house와 뭐? it이란 말이야. it. 됐어? 그럼 it이니까 뭐 사물이잖아. 사물. 사물인 상태에서 전치사 뒤니까 목적어 자리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되죠. 그럼 문장 어떻게 돼? 똑같은 문장은 이렇게 the house 이렇게 the house 한 다음에 the roof of which is blue 이렇게 문장이 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of which라고 하는 소유격도 있는 거야. 됐니? 요거는 많이 못 봤죠. 근데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문장을 많이 못 봤어. 그죠?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필이면 왜 오브지? 왜냐면 전치사 되게 많잖아. 인도 있고 위드도 있는데 왜 하필은 오브 위치일까? 아,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 주다 보니까 오브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브 위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근데 이걸 우리가 배워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라고 하면 잘 봐봐. 혹시 있잖아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게. 문제를 내볼게요. 앞에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오브 위치냐 위치냐. 그치? 너희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니 없니 이걸로 풀 거 아니야? 그치? 빠진 명사 있으면 빠진 명사 없으면 그치? 우린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오브 위치라는 형태를 이렇게 봤잖아. 어머나? 오브 위치인데 동사부터 시작하네? 여기에 명사가 없는데?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문제를 요 문장에서 너 오브 위치를 쓸 거니 위치 쓸 거니 라고 하잖아? 거의 100% 가깝게 위치를 쓴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관계대명사 자리네? 위치 쓸 거라고. 오브 위치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요렇게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요렇게 나오면 거의 못 풀어요. 실제로 요 문장 구조가 언제 나왔었냐? 이게 보통 수능 완성 같은 거 있잖아. 고3 아이들이 보는 수능 완성 교재에 요런 문장 구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자주 나옵니까?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는 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장 구조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됐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풉니까? 어? 혹시라도 그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한테 말하는 게 문장 전체를 보라 그랬죠. 문장 전체를 보셔야 돼, 전체. 오케이? 지원아, 전체를 봐야 돼. 오케이? 여기 나오는 귀신 보지 말고, 왜 자꾸 너 이 세상에 없는 존재들과 대화를 시도하니? 그럼 안 돼. 나랑 대화를 하라니까. 난 여기 존재해. 알지? 이런 거잖아.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너희가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문장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오케이? 예성아, 뭐 지원이가 보던 거 보려고? 그거 봐, 지금 궁금해하잖아 옆에서. 자꾸 귀신 그러지 마. 알겠지? 이 문장 구조에서 되게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하냐면 look at the house인데 the roof라고 나와요. 이상하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동사의 뒤쪽에 명사 두 번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 다 속아 이렇게. 동사의 왼쪽에 명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동사의 뒤쪽으로는 명사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4형식 그리고 5형식일 때. 맞아? 근데 4형식이라면 얘한테 이걸 줘야 되거든. 그러면 집한테 지붕을 주는 거야? 아, 지붕을 올려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지? 집한테 선물이야 네 지붕 이렇게 줍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지? 아니야. 5형식이라면 목적어, 목적, 보어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야 돼. 아, 그 집이 지붕이야? 아, 지붕으로 된 집입니까? 이상하잖아, 이것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되게 이상한 거야, 이거 구조가. 오케이?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 눈치를 채시고, 아, 이것은 이렇게 묶여야 되는구나. 그러니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가 나오는 자리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로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리고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에 반면 실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아. 실제 이런 문장 구조 잘 쓰진 않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기억은 해두시라.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너희가 사실 이거 안 배웠죠? 이거 배운 사람. 이거 이렇게 설명 들었던 사람 없죠? 그죠? 나만 해. 훌륭하잖아? 그래서 이게 어려워.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주셨던 거야. 잘 안 쓰니까. 근데 이렇게 있긴 하다. 알아는 두세요. 아시겠죠?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됐죠? 자, 다음.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우리가 배운 거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이런 상황에 관계대명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다만 이 관계대명사의 표에서 너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녀석이 바로 여기. 이 what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런 거. 자, 얘는 what은 이렇게 필기해 드릴게요. 요건 필기 하나만 해주세요. 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이렇게 하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what은요. 요거 지난번에 적어 드렸어요. 자, 번호 순서대로 하는 거야. 번호 순서대로. what이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디부터 봐야 돼? 무조건 뒤부터 보는 겁니다. 오케이? 왜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무조건 뒤부터 봐라. 이렇게 했잖아. 뒤를 봐서 첫 번째.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 뭐 하라는 거야? 빠진 명사가 있니 없니 이거 찾으라는 거지. 근데 관계대명사 뭐라고? what은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뒤쪽에 빠진 명사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 근데 what이란 녀석이 내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what은 관계대명사도 있고 의문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3 때 그런 문제 나오잖아. 미추친 거 중에서 같은 거 골라봐. 다른 거 골라봐. 그딴 문제는 앞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 괜히 헛짓거리랬죠?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what은 그냥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하세요. 이게 더 편해. 알겠죠?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해야 돼. what은 그냥 관계대명사야. 됐죠? 명사 없어요? 관계대명사니까. 그죠? 두 번째로는 앞에도 명사가 없죠. 왜? 선행사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선행사가 없는 이유가 뭐야? 그냥 없는 게 아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근데 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건지 그냥 없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명사가 돼요. 자기 자신이 명사 자리에 나와요. 관계대명사 what은. 오케이?
그 선행사 명사를 포함했으니까 내가 명사가 된 거야. 그 자기 자신이 명사가 된다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인 거죠. 되셨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라. what은 이렇게 항상 뒤에 앞에 자기 자신. 특히나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면서 뭘 안 하니까 많이 틀리냐면 요 세 번째를 안 해서 틀리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죠? 조심하세요. 요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하나만 내볼게. 이렇게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제인이란 아이가 제인 제인은 되게 친절해. 제인 was 친절해가 기억이 안 나지? 자, kind. 네, 친절해. 그지? 한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 봅시다. Jane was kind. 한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made her popular.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자, 하던 대로 해볼게. 자, 동사. 여기 동사. 여기 보니까 접속사. 뒤에 보니까 빠진 명사가 있네. 앞에 보니까 명사 있니 없니? 앞에 보니까 명사 없죠. 명사 없으니까 what?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뒤에 명사 없네? 앞에도 명사가 없는걸? 그냥 what을 쓸래. 바로 쓰지 말라고. 그 what이 명사인지를 확인하라고. 이 부분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얘가 주어야? 이 목적어니? 이 보어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what이 아닌 거야. 오히려 정답은 which여죠. which가 돼야죠. 근데 which면 선행사가 없는데요? 있지. 관계대명사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제인은 친절했거든요. 그 친절한 것이 그녀를 인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what을 다시 what을 뒤에 명사 없고 앞에 명사 없으니까 what 써야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반드시 요 세 번째 과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what은 뒤에 앞에 자기 자신.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됐죠? 요게 관계대명사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종류. 오케이. 다 했어.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것은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를 배우고 있었잖아. 그럼 두 번째로 뭐 할까요? 두 번째로는 관계부사의 종류. 관계부사의 종류를 한번 써볼까요? 관계부사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채워볼까요?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이 예문은 지울게. 자, 관계부사의 종류를 한번 써보죠. 자, 그런데잖아. 야, 우리 관계부사 종류 쓸 건데 잘 생각해봐. 관계부사는 격이라는 것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지. 그렇지. 따질 필요가 없지. 왜? 아까는 관계대명사, 명사였기 때문에 그 명사가 지어진 자리가 주어냐, 목적어냐 이걸 따져야 했던 거야. 그런데 관계부사는 빠지든지 말든지 이거잖아. 어제 눈 왔죠. 어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 엄청나게 많이가 물론 막 감정이입이 막 되고 막 그런 건 있지만 엄청나게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 부사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인 거야. 그러니 그 부사가 빠졌으므로 자리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자리를 따질 필요는 없다. 오로지 뭐만 따지면 된다? 오로지 선행사만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선행사만 따져라. 자, 표를 좀 써볼까요? 자, 보세요. 잘 모르는구나. 알려줄게. 우리가 그 어떤 문장을 쓸 때, 그지? 내가 쿠팡 TV에서 뭘 보고 있냐면,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김수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못 볼걸? 아마? 보니까 수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죠? 이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못 보는 걸로 하고. 그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김수현이라는 주인공이 얘가 뭐 이제 어떤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뒤에 내용은 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감옥에 가요. 그거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형사가 물어보잖아. 너 이 새끼 그 여자를 죽였어 안 죽였어? 너 홍국화를 죽였냐 안 죽였냐 막 이거 물어보거든. 그때 뭘 물어보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옳은 뭐야?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물어보거든. 육하 원칙에 해당해서 대답을 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원래 그리고 우리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뭐 이런 거. 그지? 하는데 이걸 물어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육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게 되죠.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잠깐 곰곰이 생각해보자. 누가 굳이 치자면 누가는 뭐야? 명사예요. 오케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누가잖아. 얘는 명사라고요. 그러니 명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 쪽으로 간 거야. 많이 명사니까. 근데 언제? 얘는 시간이죠.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맞습니까? 추가적인 정보죠. 얘는 부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사라고요. 부사. 그러니 관계 부사 선행사가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서도 마찬가지로 부사죠. 그래서 관계 부사가 시간 그리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이죠. 무엇을 이건 뭐야? 을에게 목적어죠.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가버린 거야. 됐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잖아. 어떻게. 얘는 방법이잖아.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거든. 얘는 뭐야? 부사죠. 그래서 장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죠. 방법. 그리고 여기 왜도 마찬가지로 부사 성분이란 말이야. 맞니?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 여기에 이유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요거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관계 대명사가 돼야 되고 누가 관계 부사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야, 요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OTT를 얘기한 거야? 야, 씨.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자, 가보면 선행사잖아.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관계 부사가 있을 거라고요. 관계 부사가. 그죠? 왜냐면 자리는 따질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 뭐 있니? when. 됐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거 뭐 있니? where. 이유는요? why. 방법은 how.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선행사는 뭐 쓰면 돼? the place. 미안해.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 the way. 이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완성된다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만 더. 관계 부사인데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어? 관계 부사.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장난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더라. 맞니?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 있어? 시간? in, on, at. 물론 되게 많아. to도 있고 from도 되게 많아.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 on, at이니까 in, on, at, which. 이렇게 쓸 수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뭐 있니? in, on, at 정도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돼. 다른 것도 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in, on, at, which 이렇게 쓰면 되지. 이유는 뭐 있어? 뭐뭐 때문에잖아. 그럼 뭐가 있어? for가 있죠. 그래서 for which. 이렇게 for which. 됐죠? 방법은 뭐 있니? 그 방법에서 in which.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참고로 여기 뭐 들어간다고? 시간이니까 더 타임. 꼭 타임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뭐 날짜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더 타임, 더 플레이스, 더 웨이, 더 리즌, 더 웨이. 잠깐만.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여기 밑줄. 한 가지 밑줄 치시고 어떤 거? 더 웨이랑 하우는 요거 더 웨이랑 하우 이거 많이 들었죠? 이거는 동시 사용 안 된다. 오케이? 더 웨이랑 하우는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야 된다. 아하!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더 웨이랑 하우가 있을 때 더 웨이를 생략해 버리면 이 하우가 누구 자리를? 명사 자리를 채우고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니 how는 언제나 항상 명사 자리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종류.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 한 가지만 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에 대해서 너희가 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막 용법 배우잖아. 그냥 컴마 쓰면 그냥 추가 정보라고요. 됐어. 그런 건 별로 안 보셔도 돼요. 괜찮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추가로 세 번째죠. 세 번째. 요거 하나만 합시다. 요거는 아셔야 돼.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중요해요. 왜? 이것은 우리가 문장 분석이라는 것을 할 때에도 핵심적으로 내가 알려줬던 부분이거든. 요건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요게 더 중요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얘만 생략하는 건 아니지. 얘랑 누구랑? 그렇지. 비동사랑 함께 나왔을 때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더 깊이 더 많이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대해서 내용 훨씬 더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되게 많고요. 뭐 변형도 되게 많고요. 근데 딱 여기까지. 기본 내용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로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데 막 배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풀로 수업한 게 있어요. 오케이? 뭐 이렇게 줄여서 말고 풀로 수업한 거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시간이 좀 되시면 그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보시고 왜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하긴 너무 많거든요. 됐죠? 여기까지. 관계대명사는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결론. 그럼 관계대명사라는 것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뭐니 해도 이런 거야. 항상 어떤 카테고리 하나에서 두 가지로 분화가 되면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어떤 거? 접속사가 그 연결어 자체가 두 가지로 분화되죠. 연결어는 전치사, 접속사 두 가지잖아. 그래서 전치사를 쓸 거니 접사를 쓸 거니로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because니, because of니. while이니, during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나눠지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뭘 물어보겠어요? 관계 대명사를 쓸 거니, 관계 부사를 쓸 거니.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우리가 되게 많이 배웠죠. 요 두 가지 어떻게 푼다? 뒤에 빠진 명사가 있니? 빠진 명사가 없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이것만 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까?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진짜로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걸 증명해 낼 거냐. 너 봐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선행사가 있는 거야? 누가 진짜 선행사야? 전치사 뒤에 있는 애야? 전치사 앞에 있는 애야? 이런 것도 있고요.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왔을 때 선행사와의 수일치 이런 것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 개념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요거 두 개, 요 두 가지의 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집어 넣을 테니까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예요. 됐니? 질문? 여기까지.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3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있네요? 지금 크리스마스 뭐예요? 저 학원 나가야 돼요. 크리스마스 날? 토요일에? 국어? 누구? 장명철 쌤이요? 여자 쌤인데 이름을 잘 몰라요. 박수진 쌤님? 네. 내 이름은 아니? 이런 썩을 야 이름도 몰라 야 박수진 성이라도 난 성도 몰라? 야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진짜 실망이야. 죽었어. 이런 충격적인. 여태까지 이름도 모르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 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죽었어. 동우 뭐해? 크리스마스 때. 야, 요즘에는 약간 크리스마스 개념이 약간 없어진 것 같아. 가은이 뭐해?
야, 진짜 그렇다. 옛날에는 이 진짜 라떼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났거든. 막 캐롤 나오고 막 이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캐롤도 못 틀잖아. 그 저작권 때문에 캐롤도 안 나오지. 야, 좀 엉망인 것 같아. 별로야. 근데 이렇게 막 말하지만 내가 토요일에 금토일 되게 바쁘거든. 토요일에 수업 시작이 7시 반이야. 아침이에요. 아침 7시 반에 시작하거든. 7시 반부터. 근데 7시 반에 수업 듣는 애들이 너희랑 동갑이에요. 예비고일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예비고일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아침 7시 반이야. 미친 아이들이잖아.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하거든. 근데 그 뒤에 반이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 요 애들은 야, 정말 놀라운 건 얘네가 2년째거든. 2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어.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상해 애들이. 지각을 안 해. 되게 놀라운 아이들이거든. 근데 얘네가 나랑 중2 때부터 했거든. 중2 때부터 온 애들인데 지금 현재 스코어 얼마 전에 저기 봤거든. 시험 봤거든. 그 수능 요번 고3 수능 있잖아요. 수능 봤는데 대부분이 1등급 나오는. 그러니까 중학교 꼬맹이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중등부 수업을 잘 안 하거든. 왜냐면 제일 무서운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학원 강사 하니까 야, 너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 너 요즘 너 괜히 깝치다가 애들한테 맞지 마라 막 이런 거 나한테 막 그러거든. 맞지 말라고. 근데 사실 고3 아이들만 하더라도 사실 요즘 애들 키 다 크잖아. 그지? 지나치게 큰 것 같아. 쓸데없이. 아무튼 부럽게 실이. 그래서 키도 되게 크고 막 덩치도 되게 크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면 아, 내가 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싸울 일이 없잖아. 근데 애들이 막 그러거든. 괜히 막 이제 저기 하지 말라고. 근데 제일 무서운, 그러니까 아, 얘네들은 수업하기 좀 무섭다, 겁난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중1에서 중2로 넘어가는 여학생들. 제일 무서운 존재들이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남자애들도 이때 되게 많이 깝치거든. 이렇게 애들이 막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숙제 했니? 아니요. 왜 안 했어? 아, 그냥요. 그냥 안 했대. 그럼 뭐라 그래? 야, 너 좀 태도가 좀 그러면 안 돼. 예, 죄송합니다. 이래. 되게 무서운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불손하게 얘기하면 뭐 이 새끼야? 뭐 이러면 되거든. 너 죽을래?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학생들은 뭐 이 새끼야? 욕했어. 지금 욕한 거야. 이런 거 돌아버릴 것 같아. 제일 무서운 아이들. 이 반을 왜 수업을 하냐면 여기에 내 조카가 있거든. 내 조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조카가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우리 누나가 둘이거든요. 작은 누나가 어느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에 같이 막 모여서 밥 먹다가 누나가 야, 너 이제 수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초6에서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네 조카의 영어는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게 무슨 논리지?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싫어, 바쁘다고. 할 것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수업을 해. 그리고 원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 원래 가족끼리,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운전 가르쳐 주시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거든. 이거는 가족의 파탄이다 이거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누나도 그랬거든. 안 된다. 내가 원래 내 조카랑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 내 조카 되게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누나가 어디 가면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내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막 이렇게 이랬는데 되게 좋은 사이였거든. 원래 삼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잖아. 원래 삼촌의 역할이 뭐야?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거. 겨울에 아이스크림 사주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감기 걸렸을 때 베스킨라빈스 먹기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절대 안 해주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동전 놓고 돌리는 거 있잖아. 뽑기라고 하잖아. 그 엄마 아빠들은 그거 안 해주거든. 더럽게 돈 아깝잖아.
그거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요즘에 500원짜리가 4개 들어가요. 잘 모르지? 500원짜리 2개씩 해가지고 양쪽에 꽂아야 돼. 야, 진짜 2,000원이야. 2,000원을 꽂아서 돌리면 플라스틱 쪼가리가 나와요. 이러고 나오면 와, 나 그 진짜 보고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2,000원이야.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안 해주잖아. 삼촌은 그런 거 다 해주거든. 수민이가, 내 조카 이름 수민이거든. 수민이가 저거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자고 누나는 야, 저거 막 돈이 아깝고 저쪽 막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주고 이렇게 데려가거든. 해? 괜찮아? 10,000원짜리 바꿔주고 막 해? 괜찮아? 막 시켜주고 막 그랬거든. 굉장히 관계가 좋았거든. 근데 이 수업을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고 나서 개강하기 전날 조카를 만났지. 조카를 자고 누나랑 조카랑 나랑 셋이, 매형은 이제 돈 벌러 가고 셋이 만나서 밥을 먹고 잠깐 자고 누나가 커피 사러 간 동안 내가 조카한테 그랬거든. 수민아, 너는 앞으로 삼촌이 없어. 너에게는 이제 삼촌이 없어. 수민이가 굉장히 이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알겠다. 그때까지 반말했었거든. 이랬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반말하면 안 돼. 나 이제 삼촌이 아니야 이제. 얘가 되게 똑똑해. 정말로 개강하는 날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 쓰고, 심지어 얘네 집에 놀러 갔는데 나한테 말을 안 걸어. 말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커가지고 이렇게 잘 왔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와, 내가 누나한테 그랬거든. 쟤 갖다 버리라고. 왜냐면 와, 중2가 되니까 얘가 와, 완전히 막 미쳐 날뛰더라고. 그래서 와, 얘 진짜 야, 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진심으로 갖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제 남학생들한테는 뭐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막 이러면 되는데 여학생들한테는 막 무서워. 그래서 가장 무서워가지고 수업 못하는데 얘네가 그때 수업을 해요. 7시 반에. 되게 바람직해. 지각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집에서 지랄발광 하면서도 학원 와서 수업은 절대로 안 빠지고 와서 수업하더라고. 공부하더라고. 야, 참 무시무시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토요일에 막 잠도 많이 못 자고 힘들게 막 수업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멀리 왔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다음 주 그거 알아요? 항상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같은 요일인 거? 알아요? 일주일 차이잖아. 맨날 같은 날이거든. 내가 얘네들한테 선택권을 줬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함께 할 거냐, 새해 첫날을 함께 할 거냐. 왜냐면 새벽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나야, 아니면 새해 1년의 첫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야. 선택을 해라. 뭐가 더 좋으냐. 좋은 게 없지. 어떤 게 우열을 가리겠어요. 좋은 거 없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들은 2번 다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비슷해서 이 짧은 탄식, 막 이런 짧은 탄식을 하던데, 어쨌거나 너희들도 아마 근데 1월 1일은 아마 쉬지 않을까요? 수업해? 1월 1일에? 아직 모르나? 그럼 어떻게 수업해? 그날? 몰라? 그날 토요일이죠. 다행이다. 우린 아니네. 26일에는 수업하고요. 1월 2일 날 수업합니다. 우리 첫날은 아니잖아요. 그죠? 첫날은 아니니까. 네, 수업하는 걸로. 그리고 한 가지 일정을 알려드리면,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업을 딱 하고 나서 일요일에 수업 끝이에요. 일요일에 수업을 다 마무리할 겁니다.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 봅니다. 오케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총망라하여 테스트를 볼 거예요. 오케이? 시험 볼 거야, 이거. 다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며칠이지? 29일 정도 될까요? 29일? 30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시험 볼 건데 꼭 이렇게 말하면 이 전날 백신을 맞는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날 꼭 아파.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제 아픈 친구들인데, 요거 참고로 이거 시험 볼 건데 그날 아파서 못 보시면 다음날 오셔서 보시면 돼요. 바쁘다.
토요일에 오셔서 보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일날 와서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그죠? 와서 봐. 좋은 말로 할 때. 그죠? 와서 보시고. 이걸 가지고, 근데 이런 거 있어. 이거 가지고, 반을 나눌 거예요. 반을 좀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나눠질지 안 나눠질지, 뭐 되도록이면 나누고 싶긴 한데, 그건 학원 측이랑 이렇게 협의해서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반이 나눠지게 되면, 실력을, 뭐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매번 말하지만 공부는 잘하냐 못하냐는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너희가 내일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잘해서 뭐 할 건데. 지금 잘하고 바보짓 해가지고 수능 망쳐가지고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게 나야.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아가지고. 아무튼 대학을 한 번도 못 갔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하냐 못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로 따지지 마시고 성실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빈칸을 많이 두지 마세요. 뭐라도 써. 뭐라도 쓰시고 기억나게 최대한 노력해서 뭐라도 쓰셔야 돼요. 빈칸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저한테 편지를 쓰세요. 막 마음을 녹이는 편지를 쓰면 용서할지도 몰라. 자, 신소리 그만하고 가보죠. 하나만.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습니다. 명사. 명사 이야기했죠? 오케이? 명사는 근데 다 필요 없어. 이거면 끝이야.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 셀 수 있냐? 아니면 셀 수 없냐? 이거예요. 이거. 셀 수 있냐, 없냐? 왜 중요하냐? 셀 수 있다. 단수, 복수. 둘 다 되고요. 셀 수 없다. 복수가 안 되니까 단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끝. 그런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험에 나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주세요. 첫 번째 관사. 두 번째 소유격.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냐면 이 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냐? 어나 언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있고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다. 요건 나중에 1월에 들어가서 독해 문제 풀 때 문제 그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거 정할 때도 그때도 써먹을 겁니다. 어나 언은 부정관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로는 불확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 정관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확실할 때. 두 번째로는 단수건, 복수건 둘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예요. 됐죠? 오늘 할 이야기는 요걸 기반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요걸 기반으로 해볼게. 뭐 할 거냐? 첫 번째,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대명사. 대명사로 썼을 때 이 대자는 당연히 대신할 대자죠. 오케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 이런 건데, 그럼 잠깐만, 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 돼. 그 명사를 선행사라 부르는 거죠. 먼저 간 애, 이렇게. 그러니까 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선 그 앞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 거고요. 그러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대명사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대명사가 나왔는데 그 누구야?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대명사와 선행사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선행사와 대명사, 선행사와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서 옛날에 오늘 딴 얘기를 많이 하네. 옛날에 인강 찍었었거든요. 인터넷 강의 막 찍을 때 그때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했거든. 막 촬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촬영하다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착 시작할 때 되게 어색하거든. 왜냐하면 그게 딱 스튜디오에 나 혼자 있거든. 근데 카메라밖에 없어요. 이제 다 엔지니어 분들은 저쪽에 계시고 카메라만 있고 나 혼자 있는 거야. 칠판과 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막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너희도 나랑 수업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막 샤방샤방 막 발랄 막 이런 거 안 어울리잖아. 근데 거기서 컨셉을 잡아주니까 그것들이 인사를 해야 되거든. 그게 있었어. 막 있어. 차마 하지 못하겠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어떻게 이거? 그래서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NG를 한 4-5번을 내. 막 인사하다가 막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거야. 막 그래서 NG 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딱 이렇게 집중이 딱 되면 막 수업을 하거든. 근데 그날 아직도 기억나. 그 스튜디오가 당산에 있었거든요. 저쪽 여의도 쪽에. 그래서 내가 그때 수원 살았었거든. 수원에서 당산까지 가가지고 아침에 촬영을 하는 거야. 막 촬영했는데 그날 수업이 아직도 기억나. 전치사였어. 전치사에 관련된 수업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내 대학원 논문이 전치사거든요. 대학원 때 전치사로 논문을 썼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겠어. 전치사 내가 다 알아 해가지고 막 촬영해야 되는데 40분짜리였거든요. 40분짜리 촬영하는데 그 팀장님이 그 어디서 끊을 거냐. 그러니까 편집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촬영한 다음에 자 그다음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끊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자 시작할게요.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전치사니까 얼마나 자신 있어. 나 논문도 썼는데. 그래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서 끊을 거냐. 편집점을 알려달라. 한 방에 가겠다. 내가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럼 괜찮겠냐? 괜찮다.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NG를 또 막 내고 막 이제 처음에 짠 내주고 했지. 근데 아니 진짜로 자신 있었거든. 막 수업을 했어. 쫙 수업을 하고 이 수업 마지막이 항상 문제풀이거든. 딱 한 다음에 딱 수업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풀이 할게요. 쫙 했는데 나도 모르게 펜을 던진 거야. 펜이 날아갔어. 5분 남았는데 35분 촬영해놓고 빡 해도 펜이 확 날아간 거야. 그 나도 모르게 팍 던지고 나서 지금은 뭐 수업하다가 너 좀 수업을 하면서 했네. 그때는 좀 어릴 때라 빡 던지고 나서 나도 모르게 멈춰있을 때 이렇게 또 NG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팀장 문이 열리고 팀장님이 기어 들어오셨어. 크크크크크 그래서 팀장님 일단 식사하셔라. 그래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밥 먹고 집에 갔어.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가서 또 찍었는데 다음 주에 가서 또 이게 팀장님이 끊어 가셔라. 끊으셔라. 한 번에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 번 했어.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땐 어찌나 당황을 했던지. 아무튼 자 할게요.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수일치가 있어야 돼요. 요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수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어보니까. 두 번째, 또 뭐가 일치해야 되냐? 성별일치해야 돼.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죠? 또 하나, 인칭이 일치해야 돼요. 수와 성과 인칭. 요 세 가지가 일치해야 동일한 것에 대한 지칭이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야. 색깔 다르겠습니다. 얘가 중요하니까 수가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거야. 그런데 대명사를 봤을 때 대명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대명사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마도 너희가 대명사에 대한 구분을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두 가지로 분류한 적이 없을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nominals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reflexives라는 것이 있어요. 오케이? nominals, reflexives. 처음 보죠? 이렇게 분류 잘 안 할 거예요.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분류했습니까? 잘난 척 하려고요? 전공자잖아? 그래서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산 겁니다. 헌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노미널즈가 뭐냐면 명목상의 대명사, 그냥 순수하게 명사를 대신해주는 그 명목상의 대명사라는 것이 있어요. 글씨가 거지 같죠? 다시 써드릴게요. 저번에 가은이랑 약속했거든. 잘 못 알아보겠으면 똥 씹은 표정을 지어라. 그럼 내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면 내가 다시 해줄게 라고 했는데 지금 가은이 표정이 그거였잖아. 그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자, 노미널즈 이렇게 있고요. 그건 괜찮죠? 그래. 또 하나가 reflexives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단어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얘는 명목상의 대명사를 말하는 거고 얘는 reflect가 뭐예요? 반사죠. 그러니까 reflexives가 뭐냐면 재귀사. 우리가 봤던 재귀대명사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 재귀사를 reflexives라고 한 거야.
왜 이렇게 재수없게 영어로 썼냐? 좀 이따 말해줄게, 그거는. 자, 근데 노미널즈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리플렉시브즈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노미널즈, 그냥 명목상의 대명사.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명사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들어본 거 뭐 있어요? 이거, 저거. 그렇죠.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그게 부정 대명사예요. 그리고 reflexives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기 대명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각각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딱 문제 나오는 것만.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그것만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 I, my, me, mine, myself 이거란 말이야. 그죠? 이거를 굳이 우리가 다 써볼 필요는 없길 바래. 부디 제발. 시험 문제가 나옵니까? I, my, me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나요? 딱 한 문제가 나와요. 낼 수 있는 문제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바로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소유 대명사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개념부터 소유 대명사가 뭐냐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이랑 명사랑 합쳐놓은 게 소유 대명사예요. 아니 근데 그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얘는 이거야.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His bag, 그의 가방이 His bag, 그의 가방이 is more expensive. 야, 그 사람 가방이 되게 비싸. More expensive, 더 비싸. 가방이 더 비싸. Then,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비교라는 것을 할 때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동일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희한테 낼 수 있는 게, 야, 너 그럼 여기다가 him 쓸래, his 쓸래 이렇게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저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답 뭡니까? 정답이 his가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다시 설명. 비교하는 주체는 뭡니까? 그의 가방이죠. 아이고 잠깐만 보기를 좀 바꿔야겠다. 여기서 his bag이라서 여기서 her 또는 hers 이렇게 내야겠죠. 됐습니까?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한 대상이 같아야 된다고요. 비교한 주체는 뭡니까? 그 사람의 가방이에요. 그럼 비교한 대상은 뭐가 돼요? 그녀의 가방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her 이런 형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의 가방은 그녀보다 비쌉니다. 도대체 어떤 가방이길래 사람보다 비싸?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지? 애를 이런 가방도 아니고. 그지? 그럼 봐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her bag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her bag 이렇게. 근데 그게 없잖아. 소유격과 명사를 합친 거죠. 그래서 hers라는 형태. 소유 대명사 딱 요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인칭 대명사에서는. 됐죠? 오케이?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개념상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과 명사를 합친 거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끝. 지시 대명사. 문제 풀이 방법 정해져 있어요. 지시 대명사는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딱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 푸세요. 선행사의 수. 문제는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선행사의 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너 여기다가 it이라고 쓸 거야? 아니면 them이라고 쓸 거야? 이거죠. 맞습니까? 또 it라는 형태를 쓸 거니 there 이란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보기는 뭐니 해도 야, 너 여기다가 that이라고 쓸 거야? does라고 쓸 거야? 요 보기가 제일 많아요. 오케이? 선행사만 찾으시면 돼요. 선행사가 단수야? 선행사 복수야? 됐죠? 딱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부정대명사인데 바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지시대명사와 부정대명사를 묶어서 문제를 하나 출제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요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냐면 야, 너 여기다가 it이란 형태를 쓸 거니 on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it이냐 on이냐. it은 지시대명사고 on은 부정대명사예요.
그럼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부정대명사 있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무슨 말이냐? 내가 분필로 노란색 분필로 막 써서 글씨를 막 쓰다가 나 떨어뜨렸네? 떨어뜨렸어. 그래서 저거 줍기가 그냥 좀 불편해. 그래서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내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하나를 찝었어요. 이건 이시의 원이에요. 이게 원이라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이게 원이야. 그런데 내가 떨어뜨린 그거 있잖아. 그거. 떨어진 딱 그것을 주웠어요. 이건 이시야 원이야. 이게 이시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칭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가? 부정, 정해져 있지 않은가? 이건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이시냐 원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부정대명사가 문제예요. 부정대명사. 근데 이 부정대명사를 사실 되게 그지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그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되게 그지같이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2개일 때, 3개일 때 어쩌라는 거야. 그럼 100개일 때는 100번 할 거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 부정대명사는 너희가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부정대명사는 피처링 관사. 관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관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자, 요건 설명 잠깐만 들으세요. 요건 듣고 쓰세요. 이런 거 있죠.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무게가 똑같은 구슬이 있어요. 오케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 어떤 거 하나를 뽑았어요. 얘 뭐라 그럽니까? 어떤 거 하나.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게 원이에요. 이게 원이죠. 오케이? 처음에 뽑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 뽑은 다음에 또 하나를 뽑았어요. 얘는 뭐라 그럴까요? 2, 3, 4 미안해. 이거 뭐라 그럽니까 얘? 다른 애죠. 다른 애. 다른 애니까 other. other야. 그럼 잘 봐 얘들아. other인데 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냥 뽑은 건데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데 단수예요. 어머나 잠깐. 불확실한데 단수예요. 오케이? 불확실한데 단수. 그러니까 뭘 쓰면 돼?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on이에요. 그게 another야. another라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one, 그래서 another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다른 애들이죠. 다른 애들. 그래서 뭐라 그래? others가 되죠. 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왜냐면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은 게 있으면 불확실한 거예요. 오케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해요. 더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어나 언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복수니까. 그래서 그냥 others예요. 얘 끝이야.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일단 다른 애들이니까 others.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죠.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the others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거 한 번만 하면 끝이야. 뭘 2개일 때, 3개일 때를 하고 자빠졌어. 그럼 2개일 때 어떻게 할까요? 얘 one. 또 하나 뭐라 그럽니까? 왜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럼 the other예요. one, the other. 끝이야, 그게. 됐습니까? 대단히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관사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복잡하지 않게.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렇게 있어. 얘 뭐라 그래? 얘 one. 얘 뭐라 그런다고? 얘를 another라고 하는 거예요. other인 거야. other. 그치? 그냥 합쳐버린 거야. another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얘 뭐라 그러니? 얘 뭐라 그래? 얘. 요 녀석 세 번째. 3. other. other예요? other가 될 수 없죠. 그죠? 왜냐면 일단은 다른 other까지는 괜찮아. 요 녀석. other까지는 괜찮죠. 근데 불확실하고 단수니까 another잖아. 그거 another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쓰면 얘랑 얘랑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nother 쓰고 나서 참고로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독해하다가 우연이라도 한번 나면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뭐냐면 아직도 다른 애. 그래서 yet another라는 표현을 써요. yet another. 오케이? yet another 이렇게 씁니다. 얘는 뭐라 그러니? 얘 우리 방금 했죠? 다른 애들 other 더 쓰면 안 돼. 언어도 안 돼. 그냥 ot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얘네들도 여전히 다른 애들. 그럼 yet others? yet은 한번 썼잖아. 그치? 그래서 여전히 다른 애들. still othe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still others. 됐어요? 참고로 yet another나 still others는 시험엔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은요. 확실하죠? 더. 단수죠? other, the other. 이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이거 그럼 사실 잘 생각해봐. 그럼 너희들한테 문제를 낼 때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사실 조금 까다로워요. 문제 내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이거 왜 배웁니까? 물론 요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요걸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월에 가서 독해 문제를 풀 때, 독해 문제 풀 때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얘네들을 써먹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순서대로 나와야 되잖아. 맞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때 1월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뭐냐면 주어진 글이 있잖아.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 순서를 정해보세요. 이거 아니야. 그런데 주어진 글에 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A에 보니까 The other boys 이렇게 썼다고요. The other boys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The other boys 그리고 Jane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she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he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래 순서 잡혀요. 누가 먼저 나와야 돼? C. 그런 다음에 A. 왜냐면 얘가 있고 다른 소년들이니까. 이만큼 여기 소년들 되게 많았었는데 탐 빼고 나머지 아이들이 되려면 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C, A. 그런 다음에 Jane, she. 됐어? C, A, B가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이것만으로는 나오지 않아. 허나 순서를 정할 수는 있잖아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세한 건 좀 이따 나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걸 알아두는 건 유의미하다.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 문제를 풀 때도 유의미하다. 됐죠? 다음. 이게 부정대명사야.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도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제기대명사는 얘는 이렇게 푸세요.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의 위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건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탐이란 아이는 loves 사랑합니다. him 이렇게요. 탐 loves him. 또 하나의 문장은 탐이란 아이는 사랑합니다. himself 이렇게요. 탐 loves him 그리고 탐 loves himself 이렇게 나왔다고요. 됐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건 여기서 탐 loves him 얘 누구야? 이 힘은 누구예요?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대명사죠.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나오면 선행사는 문장 밖에 있어요. 오케이? 이거나 여기서 himself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말하죠.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어요. 오케이? 선행사의 위치라는 건 뭐냐?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문장 밖에 있냐? 그걸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제기사,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 그냥 이거예요. 선행사의 위치. 이것만으로 해결이 다 된다. 됐습니까? 자, 정리. 대명사는요. 그냥 이게 다예요. 대명사는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대명사는 선행사예요. 대명사는 선행사.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 수, 성, 인칭 세 가지가 일치해야만 한다. 됐죠? 이게 대명사 끝이에요.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전혀. 되셨죠? 물론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기해 줄게요. 봐봐.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단순해. 자, 여기서 확장판 우리 고등학생들이니까 확장판 하나만 더 해줄게. 탐이라는 애가 asked 요청했어요. 누구한테 요청했냐면 브라운이라는 애한테 요청을 했어요. 오케이? To see himself in the mirror. 이렇게 썼다고요. 됐죠? 이렇게 썼어. 그러면 예성아 여기서 이 힘 누구예요?
이 힘은 누굴까요? 이 힘이 브라운이에요? 탐이에요? 제3자예요? 얘는? 내 알바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데. 찍어! 탐, 브라운, 누구? 싸우자고? 원칙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 문장 안에 있으면 제기사야. 그죠? 이 힘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탐 또는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 셀프는 무조건 브라운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자, 하나 알려줄게요. 그게 조금 어려워. 이게 확장판이 조금 어려운데 알려줄게. 대명사냐 제기사냐를 쓸 때 문장 안에 있냐 문장 밖에 있냐라고 말했잖아. 그죠요? 근데 그때 대명사냐 제기사냐를 정할 때의 문장 단위는 마침표가 아니라 동사 단위예요. 가짜 동사를 포함해서. 가짜 동사를 포함해서, 즉 준동사를 포함해요. 준동사를 포함하니까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얘에 대한 행위자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썼다는 건 이 문장 밖에 있으니까 탐이 되는 거고, 얘는 문장 안에 있으니까 브라운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가짜 동사를 포함한다. 준동사를 포함한 문장 안에 있으면 제기사, 그 밖에 있으면 대명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 인칭 대명사를 쓸 거냐 제기 대명사를 쓸 거냐, 즉 노미널즈를 쓸 것이냐 리플렉시브즈를 쓸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게 대명사예요. 됐어요? 좀 어렵죠 이거? 조금 어려운데 사실 요번 수능 문제 있잖아요. 요번 수능 문법 문제가 요 개념을 알면 조금 풀기 쉬웠던 문제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죠? 요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대명사 끝? 지워도 되죠? 다 지우진 않고 요 밑에 것만 지울게요. 오케이? 괜찮죠? 다 쓰셨죠? 자, 그러면 대명사까지 다 했는데 뭐 합니까 이제? 지우고 시작할게요. 지우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원래 촬영을 안 하면 칠판을 넓게 쓰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백신 맞은 친구들이 있어서 촬영을 좀 하느라 칠판을 좀 이렇게 좁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인트로 잡으면서 어떻게 인트로를 잡았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문법이라는 것이 있다.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법이 뭐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 이게 문법이다. 문장이 뭐냐? 문장이라는 건 결국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면 된다. 이렇게 했죠.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가 나온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대부분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 달려있다? 전부 다 동사랑 관련되는 것만 배웠다. 접속사건, 준동사건 전부 다 동사 쪽이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볼 거냐? 여기. 이 주어로 가보자. 그래서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 대명사. 여기까지 왔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동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는데 그럼 명사 하나, 동사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되지. 당연히 되지. 그런데 이 명사 하나, 동사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허전하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 수식이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수식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품사 문장서문 시험 볼 때 이쪽에 뭐 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밑에 그 수식어라는 거 있었죠. 그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형용사와 부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수식어 이렇게 할게. 문제 풀이 방법 정해져 있어요. 수식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너 누구 수식하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누굴 수식하냐. 즉 명사 수식 누가 합니까? 명사 수식 형용사가 합니다. 동사 수식 누가 합니까?
부사가 합니다. 자, 그럼 밟아봐.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로 분화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다? 그 두 개 구별해봐.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너희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이게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형용사냐 부사냐. 됐습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명사냐, 명사 수식하니, 동사 수식하니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명사, 동사, 그런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됐죠? 이 상태에서 형용사가 나왔어? 명사 수식입니다. 부사가 나왔어? 동사 수식이죠.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몇 형식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건 2형식 되는 거죠. 맞아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주격 보어니까. 됐습니까? 이건 부사죠. 없어도 되는 거죠. 몇 형식이야? 1형식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물론 몇 형식이냐, 몇 형식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나오는 패턴이 뭐냐? 명사, 동사, 명사. 그런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냐 아니면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형용사다. 누구 수식합니까? 명사 수식합니다. 부사다. 동사 수식합니다. 그럼 얘는 몇 형식이겠어요? 이 앞에 얘를 수식하는 거잖아. 얘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5형식인 거죠. 목적어,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 형식 돼요? 부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명사, 동사, 명사죠. 몇 형식? 2형식 또는 3형식이 될 수 있죠. 됐어요? 이렇게. 요 두 가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자주 나와요. 기억하세요. 문제 푸는 방법만 기억하세요. 누구 수식하니? 누구 수식하니? 명사 수식이야, 동사 수식이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러면 요 자체, 수식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뭐 할까? 형용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 또 부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 따로따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됐어요? 합친 이야기 했으니까 개별적으로도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형용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형용사. 근데 형용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보다 간단할 수 없어요. 형용사는 이렇게만 합시다. 명사, 수식. 명사, 수식. 이렇게 합시다. 명사, 수식. 이 안에서 다 해결합시다. 무슨 말이냐? 자, 명사랑 관련시켜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명사. 우리 방금 했습니다. 명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형용사를 붙여보자고. 뭐? 많이, 많은. 뭐 쓸까요? many 쓰시면 되죠. many. 됐죠? 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much. many의 동의어가 뭡니까? many의 동의어. many의 동의어. a number of. 동의어입니다. much의 동의어 뭡니까? 그 실수를 많이 하죠. much의 동의어는 a great deal of. 이렇게 쓰죠. 참고로 아니 그러면 number of라는 표현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the number of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죠? 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동우야. number of는 뭐랑 동의어야? 얘 many랑 동의어죠. many랑 동의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반드시 복수형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럼 그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반드시 복수형 동사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더 넘버 오브는 뭐야? 더 넘버 오브는 이 오브가 아까 우리 배웠던 거죠. 뒤에 거에 앞에 거. 뭐야? 뭐뭐의 수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더 넘버 오브 뒤에 뭘 써야 돼요? 복수형 명사를 쓸 수밖에 없죠. 아니 수래잖아. 셌잖아.
됐으니까 더 넘버 오브 뒤에도 복수형 명사가 나오는 것은 맞아. 그런데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명사야, 그 숫자야. 숫자잖아. 그러니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이 뒤에 단수형 동사가 나와야죠. 이해되니, 동우? 그치? 그때 나오는 게 더 넘버라고, 그죠? 됐어요?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올라가서. 근데 이건 많다는 거잖아요. 많은 거 말고 조금은 어떻게 쓸까요? 약간 어떻게 씁니까?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약간 뭐 씁니까? few. few가 있으니까 a few. 민재야, 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뭘 쓰니? 그렇지. little. 그리고 a little.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셀 수 있건 없건 둘 다 쓸 수 있는 애도 있죠? 둘 다 쓸 수 있는 애. 뭐? 그렇지. a lot of. 같은 말이? lots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둘 다 쓸 수 있는 약간. 그게 some이죠. 그리고 any가 있죠. some과 any에서 또 우리가 공부할 건 없습니까? 있지. some은 뭐? 긍정문에 사용합니다. any는요?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any라는 단어를 긍정문에 쓸 때가 있죠. 의미가 달라지죠. 무슨 뜻이야?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샘송에서 핸드폰 만들잖아요. 갤럭시 만들잖아요. 그죠? 갤럭시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핸드폰이 뭡니까? 그게 애니콜이죠. 애니콜이 무슨 뜻이에요? 그 언제건, 그 어디서건 잘 터져. 이거죠. 그래서 갤럭시가 막 비행기에서 터지고 막 미안해.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 너희들 부모님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있잖아. 자동차 보험 이름 뭐예요? 애니카. 그 언제건, 어디서건 자동차에 관련되면 우리가 달려갈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니가 그 어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긍정문에 사용하면 그 어떤이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다음 거죠. 끝이냐? 한 가지만 추가. 어떤 거? 야, 여기서 우리 few랑 a few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little도 a little도 있었잖아. 이건 셀 수 있냐 없냐 이걸 나눈 건데 보니까 이거 약간 그 카테고리를 좀 다르게 이렇게 비벼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보면 few, little, 그리고 a few, a little 이렇게도 나눌 수 있잖아요. 분류를 하면 이게 뭔 차이냐? 요건 뭔 차이예요? few랑 little, a few랑 a little 뭔 차이예요?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관사가 있죠? 관사가 있으니까 약간 있는 거죠. 이렇게요. 얘는 관사가 없잖아. 없으니까 거의 없는 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he has few friends와 he has a few friends는 다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된다. 명사랑 관련되는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하나 더. 수식. 수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수식. 그럼 질문해 볼게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직접 그리고 간접. 그래서 수식하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예요. 직접 수식할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수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보통 직접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간접적으로 수식하는 거 설명해 주는 거죠.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자리에 사용되는 거예요?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에 사용되는 것이 서술적 용법이죠. 우리 그 품사랑 문장소문 볼 때 맨 밑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험 보는 거에 있는 것처럼 Look at the angry man.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야, 저 화가 난 남자 좀 봐봐. 쟤 화났다, 야.
이런 문장도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The man is angry. 맞아요. 오케이. 잠깐만. 근데 여기서의 angry를 보면 이 angry도 명사에 대한 그 man에 대한 설명을 하죠. 여기서의 angry도 그 man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둘 다. 근데 의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의미가 안 바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사들이 이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사는 한정적 용법으로 도 쓸 수 있고 서술적 용법으로 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의미도 바뀌지 않아요. 잠깐 이렇게 썼다라는 이야기는 느낌상 어떤 형용사 같은 경우는 직접 수식은 할 수 있으나 간접 수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수식은 안 되지만 간접 수식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쓸 수 있는데 직접 수식하냐 간접 수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총 카테고리가 네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애들 다 외우세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수고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냐? 시험 요 범위에서 요 카테고리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딱 하나 나와요. 어디? 여기요. 오로지 여기만 나와요. 다른 건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없어. 너희는 이것만 외우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또 그럴 필요까지 없어. 외우기 쉽게 알려줄게. 전부 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예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직접 수식을 할 수 없어요. 보호 자리에만 써요. 그럼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뭐 있죠? 제일 먼저 asleep, afraid, alive, like, ashamed, alone. 이런 식으로 다 A가 들어간 형용사들.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이런 애들은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어요. 이게 복잡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alive bird 이런 건 없다고요. living bird죠. The bird is alive. 이건 되지만 alive bird 이런 건 없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뒤에 명사를 쓰면 안 된다. 됐어요? 요것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다. 됐죠? 물론 이런 애도 궁금하긴 하잖아? 대표적으로 only 이런 애들이 있어요. only. 오케이? You are only. 너는 이상하잖아. 그지? You are the only bo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you are only 이런 건 없다고요. 그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그죠?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둘 다 되는데 의미가 바뀐 애들이 있긴 한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할 때, 독해할 때 왜냐면 의미 차이가 나니까 알아두면 좋죠. 뭐 있냐? 대표적으로 late. l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late 무슨 뜻이에요? 늦은 또는 늦게 이런 거잖아. 그래서 he is late for the school. 그는 학교에 늦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is late라고 말하면 여기 쓰이는 거죠. is late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늦은 이란 뜻이에요. 늦은. 됐어요? 근데 직접 수식할 때는요. the man 그 남자 in the photo. the man in the photo. 그 사진에 있는 그 남자 있잖아. 사진에 있는 그 남자는 is my late father. 뭔 뜻일까요? 늦은 아빠예요? 아빠가 늦었어? 이거 이상하잖아. 그지? is my late father. 고인이 된 이란 뜻이에요. 돌아가신 이란 뜻이에요. 돌아가신. 오케이? 사진 속의 그 남자는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요. late fathe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만 두세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흥미롭네. 정도. 자, certain 하나만 더 할게요. certain이란 단어가 있는데 a certain man came to see you 하면 a certain man 어떤 남자가 너 만나러 왔어. 어떤 남자. 어떤 이란 뜻입니다. 어떤.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죠. I am certain that. I'm certain that. 무슨 뜻이에요? 확실한 이란 뜻이에요. 약간 의미가 대조적으로 바뀌죠. 그죠? 알아만 두시라. 형용사는 이게 다예요. 이 이상의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아마 너희가 중학교 때 뭐 어학원 같은 데서 형용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그런 거 배웠을 거야. 형용사의 어순,
뭐 수량 형용사, 성상 형용사 막 이런 막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그딴 짓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그 형용사의 어순 되게 중요하니까 꼭 외워.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근데 평생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요? 생각해봐라. 이런 거야. 자, 지성아 봐봐. 저쪽에 있는 저기에 있는 두 개의 나무로 만든 새로 지어진 낡은 건물을 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누가 이딴 식의 대화를 해? 야 저거 봐봐. 되게 낡았다? 나무로 만들었네. 두 개네? 이렇게 말하지. 누가 두 개? 이걸 또 순서를 아니야. 순서가 먼저 이런 거 합니까? 그런 짓은 안 해요. 현실에서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지문에서 그런 짓을 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어순 따위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명사랑 관련되는 이야기 하나, 수식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이걸로 끝이에요. 형용사 이거 말고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형용사 이야기 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좀 힘들죠? 힘내시고 요거까지만 합시다. 자,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 끝났으니까 뭐 할까요? 부사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죠. 부사는 더 짧아. 더 간단해. 더. 완전 간단해. 자, 부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부사는 기본적으로 요거까지 적읍시다.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형용사예요. 아니 부사예요. 예, 형용사, 예, 부사.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수식하는 거야 그냥. 됐죠? 이런 애 저런 애 막 수식을 하는 건데 잠깐만. 그럼 부사는 어떻게 생겼죠? 부사의 생김새. 이거부터 하죠. 첫 번째. 부사의 형태. 부사가 어떻게 생겼죠? 그죠, 맞아요. ly 붙이면 되죠. 그죠? 잠깐만, 그러면 ly를 붙이면 무조건 다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원칙이 있죠.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beautiful 뒤에다가 ly 붙이면 beautifully 이렇게 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 friend 뒤에다가 ly 붙이면 friendly 난 친근한 이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친구가 그러면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고 나서 ly를 한 번 더 붙여서 부사를 만들까요? 프렌들릴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있잖아. 뭐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형용사 뒤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맞아. 그런데 혹시 너희 요 단어 알아요? 하이라는 단어 아세요? 하이가 무슨 뜻이야? 높은 많이 있어요? 높게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high hill 높은 언덕 high hill 되잖아. 근데 fly high, aim high 하면 높게 목표를 잡아라, 높게 날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high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둘 다 존재해요. 둘 다 있어 이 안에. 됐죠? 그런데 말이야 부사가 있다고. 근데 굳이 여기다가 ly를 또 붙여가지고 부사를 또 만들었어. 왜? 전혀 의미가 다르니까. 의미가 똑같을 것만 만들 필요 없겠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지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애를 만든 거죠. 그럼 highly는 무슨 뜻입니까? highly는 상당히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자, 이거 은근히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 highly라는 단어 있잖아. 은근히 나옵니다. 은근히 나와요. 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질문 있죠. 어떤 거? 얘밖에 없나요? 이렇게 ly가 붙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게 얘네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몇 가지가 더 있죠. 적어드릴게요. 아까 late 나왔었잖아. late란 단어는 늦은, 늦게 둘 다 있습니다. lately, ly가 붙으면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 최근에가 돼요. 최근에. 특이하죠? 또 뭐 있을까요? 혹시 요 단어 아세요? short?
short이란 단어가 있는데 shortly 얘가 되면 shortly 부사입니다. 곧.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있는데 한참 여행 다닐 때 우리 인천공항 가봤죠. 인천공항 가면 그 셔틀 트레인 타야 되잖아요. 그 셔틀 트레인 올 때 기다리는데 그 옆에 이렇게 글자 지나가거든. 이렇게 글자 지나 뭐라 써 있냐면 The train will arrive shortly 이렇게 나와요.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케이, shortly라고 써 있습니다. 곧 이런 뜻이에요. bad란 단어도 있습니다. bad 나쁘게 이거란 말이야. 오케이, badly가 되면 badly는 심하게라는 뜻이에요. 심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또 뭐 있을까요? 요거 할까요? hard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좀 특이한데 hardly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이 hardly라는 단어는 밑줄 치고 별표 쳐놓을게요. 요거 hardly라는 단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도치 이런 거 배울 거거든.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좀 알려줬죠. 부정어가 문장 서두에 나오면 도치된다 이런 거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 hardly란 단어가 거의 뭐뭐 하지 않다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부정어예요. 보통 우리 준부정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얘 특이해. 그때 다시 한번 나올 거야. 됐죠? 이렇게.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암기해 주세요. 됐죠? 하일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부사에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이게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부사랑 관련돼서. 부사는 동사도 수식하고요. 뭐 형용사도 수식하고요. 뭐 되게 수식 많이 해요. 이것저것 수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왜냐면 수식하는 말 뭐 앞에 나오건 뒤에 나오건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말이야. 심지어 이렇게도 쓴다. 부사가 어디에도 나올 수 있냐면 우리 투부정사 알죠?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니?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 쓰잖아. 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분리부정사 뭐 이렇게 불러요. 그죠? 우리 항상 공부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원래 어디 가서 잘난 척을 해야 돼요. 그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런 거 배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사는 자유로워요. 위치가. 문장 맨 앞에 나와도 돼요. 우리가 문장 수식 부사 막 이렇게 부르잖아. 운 좋게도 돈을 주셨어. 이런 거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유롭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 그만큼 자유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 그 녀석은 중요한 거죠. 이해됩니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부사들 중에서 딱 위치가 정해져 있는 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사의 위치. 첫 번째. 이거 너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부사. 너희가 중학교 2학년에서 배웠어요. 뭐 있을까요? 말하는 순간 아 라고 할 거야. 뭐? 바로 빈도부사죠. 아무도 안 하네? 일부러 참는 거니? 자, 빈도부사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지. 너에게 짓지 않겠어. 이런 거죠. 빈도부사라는 것이 있는데 빈도부사 위치 딱 정해져 있죠. 어디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쓰긴 했는데 설마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얘가 나와요. 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얘는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시험엔 얘가 나옵니다. 빈도부사 안 나와요, 사실. 중학교 때 나오지. 고등학교 때 안 나옵니다. 뭐가 있냐?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부사. 바로 이어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어동사. 에? 이어동사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어동사는 이어주는 동사가 아니고요. 이어동사는 이어주는 거 아니야. 이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예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타동사와 부사 조합이 있어요. 타동사와 부사의 조합이 있는 동사가 있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두 가지죠. 어떤 거? 명사 그리고 대명사. 됐어요? 타동사와 부사 조합일 때 목적어가 명사면 명사가 목적어야. 그러면 얘는 여기에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라면
목적어가 대명사가 되는 순간에 대명사는 안으로만 들어가고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픽업을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지성 그 책 좀 주워봐. 그 책 좀 주워라고 하면 pick the book up. 오케이, 괜찮아요. 명사니까. 근데 얘는 명사기 때문에 pick up the book 도 가능한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근데 야 그거 좀 주워봐. 그거 좀 주워봐 라고 썼을 때 pick it up 이란 형태는 된다고요.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pick up it 이라는 형태는 이건 쓸 수 없다고요. 대명사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이해됩니까? 부사의 위치가 달라지죠. 이렇게. 됐습니까? 요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요거 꽤 나옵니다. 꽤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이게 부사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부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yes를 언제 쓰고 already는 언제 쓰고 뭐 ago랑 before랑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걸 굳이 외우느라 에너지를 쏟기보다 필요한 걸 외우세요. 문법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자꾸 외울 거 안 외울 거 구분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법은 암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외우는 거고 단어는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단어를 공부하라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 내가 좀 처음 보는 것도 되게 많고 잘 모르겠어. 일단 외워보시라고. 그 정도는 본인의 싸움인 거예요. 그건 자기 싸움이야. 암기를 충분히 하고 나서도 외울 걸 충분히 외우고 나서도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얘기하자고요. 암기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 공부는 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맙시다. 학원에 다닌다고 수업에 참석했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냐면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냐면 여기까지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나머지는 본인 몫이에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이거 수업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1월 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내가 하라 그런 거 다 하면 내가 요구하는 거 다 하면 충분히 너희가 1월에 들어가서 문법을 가지고 고민 안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오케이? 할 걸 하세요. 외울 거 외우시고 그럼 문법 문제가 풀릴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좀 많죠? 좀 많았어요. 분량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게 목요일에 많이 하는 것보다 일요일에 많이 하는 게 낫잖아. 텀이 좀 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요 정도는 공부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때 이런 거 다 집어넣을 테니까 공부 좀 해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늘 좀 이야기가 많아서 힘들었을 텐데 질문이요? 없어요? 여기까지. 고생드렸습니다. 과제는 우리가 지금 8번째 날이죠. 그죠? 7번째 날이죠. 그죠? 7번째 날이죠. 여기. 맞죠? 자, 보세요. 과제는 7번째 날을 해왔을 거예요. 해와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개념이 좀 많아가지고 좀 밀렸는데 7번째 날과 8번째 날. 오케이? 7일차, 8일차. 우리 목요일에 만나서 7, 8일차를 마무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때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오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드렸습니다.